야, 신분증 내놔. 눈빛 봐라, 도박질. 야, 신분증 내놔. 당신 뭐야? 생겼네, 내놔. 그게 카메라에 다 찍히는 거야. 당연히 찍히죠. 보안요원들이 10명이 저를 에워쌉니다. 보안요원들이. 너 뭐야? 떠올 거 아니야. 어깨를 딱 접는 거야. 당신 뭐야?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이언입니다. 결혼정보회사도 운영을 최근에 하고 있어서 이 심리학을 활용을 해서 또 좋은 분들 만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이지훈 변호사이고요. 유튜브는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범죄 사건 분석 또는 현재 우리 실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다루는 콘텐츠 깡쩔중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 되게 여러 사건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사실 살인범이 제일 나빠요. 진짜 사람을 해하니까. 근데 중에 미성년자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거든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범인이 아주 치밀합니다. 미성년자 3명을 하고 피해 금액만 22억. 이 친구가 뭐냐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KBS, MBC, SBS 모든 방송에 출연시켰다. 주연 지원으로 해갖고 자기의 손아귀에 낳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 그다음 같이 찍은 사진들 다 도배하고 자기는 유명한 매니저다. 그래갖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밤에 불러요. 마사지까지 시켜. 유사 성행위죠. 중학교 2학년, 중3 이런 애들이 그 치욕감과 그 모멸감은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왔었는데 혹시 부모님이 아시냐?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자, 좋다. 그럼 이 아저씨가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갖고 의논하고 난 뒤에 이걸 법적 조치를 취하자 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 바로 딱 3줄 썼어요. 3줄. 피해 사실, 피의자 누구? 왜? 도망가니까. 그래서 바로 덮쳤어요. 집, 회사. 벌써 튀었습니다. 휴대폰은 사무실에 있고 차도 그대로 놔두고. 근데 이 도망자가 돈도 있고 또 벌써 수법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저희가 수사할 때 가장 중점을 넣은 것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통화 내용. 그다음에 금융. 금융은 뭐냐면 이 친구가 평상시에 돈을 어디서 인출했는지, 생활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휴대폰은 1년간 이 친구하고 발신, 수신, 통화 내역을 싹 다 뽑습니다. 그래갖고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들,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 뽑습니다. 왜? 이 친구가 도주할 때 누구한테 휴대폰을 받아서 튀기 때문에 어떤 수사를 했는데도 나온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전부 다 없어요. 딱 3일 했는데 딱 수사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하기보다는 눈을 좀 감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도망자에게 휴대폰을 만들어줬을까? 답을 얻죠. 초등학교 친구를 찾자 해갖고 이 친구 초등학교 좋은 데 가서 420명을 싹 뽑습니다. 제가 뭘 뽑느냐, 최근에 전화번호 개통한 번호가 있는지 한 명이 딱 나왔어요. 8일 전에 휴대폰 하나 개통을 했더라고요. 왜? 이놈은 이 학생들의 피해 사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소를 할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했던 거야. 8일 전에. 우리는 발생 4일 뒤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휴대폰을 만든 친구를 제가 민수라고 할게요. 민수한테 안 알립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휴대폰 위치 추적기를 켜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가 있느냐, 강원랜드 카지노. 딱 걸린 거죠. 레이더에. 왜? 돈도 있겠다, 도망가겠다, 도박하구나, 이놈 잡자. 넌 죽었다. 위치 추적을 뜨니까 강원랜드에서 3일 동안 기죽에 딱 잡혀요. 기죽에. 자, 근데 요즘은 기죽이 너무 좋아서 휴대폰 위치하면 번지까지 다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기죽을 신청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휴대폰을 들고 가야지만 좁혀져요. 이렇게. 이걸 잡자. 오늘 가서 잡자. 우리 형사들이 가서 잡을 때는 거의 거기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4명이 갔습니다. 4명이. 가자마자 제가 놀란 사실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때 그 전광판에 찍힌 인원수가 제 기억으로는 9,800명 이상. 1만 명이 도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도박하는 사람들 미쳐갖고 눈빛이 다 똑같아요. 다 옷이 시커매. 시커매. 도박이 쪄들어갖고. 그래서 일단은 찾아보자 해갖고 거의 우리 직원 4명이 30시간 하루 반나절을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왜? 근데 이 친구가 우리 보통 입장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내고 얼굴이 다 스캔이 됩니다. 들어갈 때 남의 주민등록번호 더 걸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찾아보자 해서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사실 나이 드시는 형님께서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위치는 안 움직일 그대로 있으니까 분명히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놈이 워낙 치밀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놔두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을 벗어나지 않겠나. 근데 그런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야. 왜? 우리는 있으면 그걸 기계만 믿으면 돼요. 그건 처음 문제고 기계가 움직이면 또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찾자 해갖고 이틀 만에 이제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나이 드신 형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실은 프론트에 가서 실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방을 줄 수 있느냐. 뭐 한 6만 원, 10만 원 방을 주거든요. 방이 없다는 거야.
아니 돈을 주고 방을 구하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하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우선이래. 뭐 쿠폰, 뭐 콤포 그걸 제시하라 이거예요. 없죠 당연히. 그 주민번호를 넣으니까 도박한 내 1억이 있으면 방을 주겠다 이거야. 왜 도박 오는 사람을 간주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4명 중에 도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온 적이 없어. 그리고 형님이 이 호텔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쉬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오늘부터 도박하면 되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다 이게. 도박한 사람이 우선이다. 내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야 저 인포 분이 너무 말을 심하게 하시는데 제가 갔어요. 형님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책임자 좀 오시라고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실은 이마점에서 우리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좀 쉬고 싶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더 강하게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철중이 아닙니까 철중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봅니다. 야 신분증 내놔. 야 너 봐봐 눈빛 봐라 도박쟁이. 야 신분증 내놔. 당신 뭐야 생겼네 내놔. 딱 그러거든요. 깜짝 놀라지. 신분증 내놔. 당연히 아니죠. 비슷한 놈 그건 내가 강하게 표현하는 거고 그게 카메라에 다 찍히는 거야. 당연히 찍히죠. 보안요원들이 10명이 저를 에워쌉니다. 보안요원들이. 너 뭐야 떠올 거 아니야. 어깨를 딱 접는 거야. 당신 이게 뭐야? 야 나 형사야. 내가 범인 잡으러 왔는데 내가 니네한테 허락받고 해야 돼. 내가 보안요원들한테 허락받고 내가 도둑놈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책임자가 왔어요. 사실 일만점에서 왔는데 너무 힘들다. 힘드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반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나는 도둑놈을 잡고 가는 이유밖에 없다.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 협조가 뭐냐 하면 보안 요원들이 이제부터 이 몸을 잡아주겠다고 매 눈으로 다 자기가 돌아다닌 거야. 12명이. 그러면 눈만 24개 아닙니까? 우리 형사들 4개. 우리는 좀 쉬어도 돼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협조 아래 3일을 뒤졌어. 그전에는 도박하는 사람만 지켜보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도 재밌어. 범을 잡아야 되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5일 동안 없었다는 거 매장에. 모든 호텔 층수에도 없었고 민박집이 전부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놈이 어디 있었을까요? 핸드폰은 그대로 있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놈이 차에 있을 거다. 주차장에. 그래서 읍내에 날아갈 때는 전화번호를 놔두고 내려가서 밥 먹고 씻고 와서 밤에 차에서 잘 것이다. 차도 다 뒤졌어요. 저희가. 근데 차 주차장에도 이놈이 없었어.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우리 직원들이 모두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 우리 강력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요. 서울 올라가서 당직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나이 드신 우리 데스크 형님이 일단 올라갔다가 당직 쓰고 내려오자. 그러면 사실 내려오기가 다시 힘든 게 지방 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 올라가십시오. 나는 이놈을 잡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놈을 잡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야 너무 힘든데 가야 될까? 그래갖고 제가 이때부터 촉을 발동합니다. 어떻게 촉을 발동하느냐? 이놈을 불러내야 돼요. 기가 막힌 수법으로. 제가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민수한테 전화합니다. 민수한테. 마지막 방법 민수한테. 밤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야 민수 나 형사인데 너 뭐하냐? 아저씨 왜 형사가 밤늦게 전화해서 반말하고 찌꺼리며 하고 대들죠. 당연히 닥쳐. 바로 나갑니다. 이런 친구한테 민수 씨 혹시 뭐 휴대폰 만들어줘서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제가 있는 거 드러날게요. 야 민수 너 한 번만 또 휴대폰 만들어도 공범이야. 난리 쳐 제가. 근데 옆에 있던 부인이 듣고 당신 뭔데 이 시간에 형사가 전화해. 옆에 부인 계신가 바꿔봐. 부인한테 부인 되십니까? 실은 우리 민수 씨가 친구 누구한테 휴대폰을 만든 이 친구가 미성년자 범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민수 씨도 공범이 될 확률도 있다. 절대 안 되죠. 이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개싸움이 납니다. 부부싸움. 전화상에 들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그 미성년자 휴대폰 난리 칠 거 아니에요. 형사님 전부 다 협조하겠습니다. 부인이 민수 받고 너 잘 들어. 너 이제부터 이 아저씨가 하는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친구한테 전달해. 이 친구가 도망간 지 보통 한 10일째 됐거든요. 이 친구가 외롭습니다. 일단 말 상대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가 여성을 좋아했어요. 또 하나 이 친구가 한국에 돈이 20억이 있다 보니까 외국으로 밀양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세 개를 제가 고려해서 민수한테 던져요. 뭘로 잡았느냐? 참소라 하나로 잡았습니다. 참소라. 야 민수야 너 전화해갖고 참소라가 우리 집에 2kg 넘게 있는데 너희 아버지 주소를 대라. 그럼 내가 지금 보내주겠다면 얘 범인 철수를 범인을 뭐라 부를까? 양아치 철수. 철수가 너무 많고. 철수 좋아요. 철수. 철수가 너무 많이 쓰는데 철수. 미강이 미성년자 미강이. 그래서 미강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가 전화를 해갖고 야 지금 울릉도 수심 300m에서 참소라가 왔는데 너무 귀하다. 내가 너희 집 아버지한테 보내겠다니까. 미강이가 야 그걸 누가 먹어 끊어하고 딱 끊는 거야. 끊으랬어. 전화가 다시 와요. 왜? 야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게 500만 원씩 해? 너한테 왜 이렇게 귀한 참소라가 있어? 야야 먹지 마. 됐어. 끊어. 얼마? 야 잠깐만 그거 어디서 났어?
실은 내 친구가 강릉에서 손주인데 그 홍콩에서 왔다. 근데 이 친구가 홍콩에서 여자친구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분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안 가니까 이 친구가 보내온 거다. 야, 너 친구가 뭔데 이렇게 잘났어? 그 친구가 왜 손주고 손주 아들이고 돈이 많은지 궁금한 겁니다. 얘가 아버지가 홍콩서 선박업을 운영 중인데 최근에 3조를 투입해서 마카오에서 카지노 호텔을 인수한 아들이다. 얘가 사장이다. 자, 근데 너한테 왜 이렇게 큰 부자가 있느냐? 여기서 뭘로 날렸느냐? 군대 있을 때 트럭이 추락해서 3명이 사망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건진 친구가 이 부자 친구다. 그래서 나는 얘가 나한테는 생명의 어린이다. 뻥을 깔아. 관심을 얻는 거죠. 아이, 너 가 대시 가서 좀 놀아. 미강이가 아니 내가 초면에 어떻게 거기 가서 놀아? 실례지. 야 추워 가지 마. 야 내가 신경 써서 너한테 가라 했는데 너는 왜 그딴 짓거리 하냐. 끊어. 무조건 끊는 거야. 왜? 사람은 똥줄 타야 되거든요. 전화 딱 왔어. 야 가는 것이 실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드는데 내가 생명이 어린데 내 말 한마디면 그 친구는 무조건 받아줘. 네가 한번 전화해봐 편하게 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 내 이 번호로 편하게 오시라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미강이 가 인천에 있대. 인천에 강원에도 있으면서 인천에 있답니다. 그러시면 편하게 택시 타고 오세요. 오셔갖고 택시비 한 3, 40만 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부담했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친구 민수 너무나 좋은 친구고 그 친구 봐서 편하게 오세요. 얘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오고 싶어서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출발했습니다. 10시 한 30분경 12시 출발했어요. 제가 10분 뒤에 전화를 했어요. 수도 똥줄 너 타게 해야 되니까 왜 출발했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 같이 온 일행들이 지금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지 마시고 강원랜드 가서 게임 좀 하고 놀아라. 제가 잠깐만 그 프론트 연락을 잠깐만 끊어봐. 딱 그래요. 똥줄 또 태워야 되니까 이분에 전화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프론트 연락을 했는데 그 스위트룸 있고 칩을 500만 원 내려놓을 테니까 게임을 하고 있더라.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여자친구들이 너무 술에 취해서 너무 힘들다. 아침 6시에 강원랜드로 올라가겠다. 지금 내 비서도 원래 보낼 테니까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놀고 있어. 돈은 신경 쓰지 마라. 왜? 엄청난 마카오에서 3조짜리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장 아들이잖아. 내가 회장이잖아. 그리고 내 비서를 올려 보낼 테니까 비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라고. 정확하게 2시간 있다가 오는 거예요. 매장으로. 설마 안 올 줄 알았어. 진짜 안 올 줄 알았어. 걸어오는 거예요. 오는데 좋아갖고 표정이 좋아갖고 난리 났어. 도박도 하지 잠도 스위트룸이지 난리 난 거야. 근데 마침내 이 미강이가 내 옆에 앉은 거야. 커피숍이다 보니까 내 옆에 앉았어. 야, 너 반갑다. 이러니까. 야, 미강아, 반가워? 이러니까. 저 미강이 아닌데요? 왜 그러세요? 저 아니에요. 저 철수예요. 이래. 미강이 같은데 미강이 아닌가? 이랬더니 철수인데? 딱 그런 거야. 야, 미성년자 미강이 개놈 눈 깔아. 미친 눈 깔아. 안 깔아. 막 소리 막 나라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예요, 제가. 나는 진짜 내 심정은 강원랜드 디스타를 데리고 가고 싶어.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수갑을 채우고 보승줄로 온몸을 다 감아버렸어요. 보승줄로. 요 어깨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보안요원들이 많이 고생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 나쁜 놈을 잡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고 이놈한테 창피도 줘야 되고 그래갖고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참소라 하나로 미성년자 범을 검거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법? 제가 머리가 좋은가요? 아니면 함정수사. 함정수사요? 함정수사 아니죠. 덫을 넣은 건 아니죠. 유인한 거죠. 유인한 거죠.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진짜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였을까? 대표예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 그때 관계된 연예인도 다 불렀어요. 제가 조사 다 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도 그런 양아치가 없겠죠.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미성년자 이 동심을 파괴한 장본인인데요. 혹시나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혹시나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뭐 연예인 시키려고 하면 검증된 업체에서 두들겨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아니네요. 유인이죠. 유인하니까 함정수사는 아니죠. 참소라로 잡은 성범. 그래도 그 학생들이 참 용기 내서 왔네요. 어린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보통 이런 조사할 때 상세하게 묻거든요. 질문을 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경을 붙여준다 하니까 그 어린 학생이 내뱉은 말이 있어요. 아저씨 그 죽이고 싶어요. 여경 언니 필요 없답니다. 그냥 해달랍니다. 묻는 질문에 다 진술할 테니까 그냥 해달랍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죠. 용감하죠. 그렇게 해서 검거한 사례입니다. 제구매가 훌륭가 차에 있어서 차에. 야, 이게 동선이 안 맞은 거예요. 동선이. 워낙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갔을 때가 아니에요. 주차장에. 그럴 때는 얘가 읍내 사북시에 내려가서 씻고 밥을 먹었고 밤에는 와서 잠을 잤고 차에 계속 잤습니다. 밤마다. 훌륭하죠. 노력을 해야 돼. 범죄를 하려면. 그렇죠. 노력을. 그 그런데 정도 이건 노력을 해야 범죄자도 싹 다 잡힌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올해 17년 차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죠. 뭐 이혼도 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육군본부, 저 이제 군 법무관이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법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근 사단에서, 이름은 사단이지만 거의 군단급이란 말이에요. 후방 사단의 인접부대에서 형사 재판이 있으면, 군사 재판이죠. 군사 재판이 열리면은 국선 변호사가 붙죠. 근데 사건이 너무 많아서 국선 변호사가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을 나간 거죠. 국선 변호 장교라는 명칭으로 가서 이제 사건을 하는데, 첫 사건이 하필이면은 구속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운전병이었어요. 구속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 사건이거든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저는 처음으로 군사 재판이라는 형사 사건을 처음 이제 맡게 된 거죠. 연륜은 없지만 이 열정 있잖아요. 열정과 패기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이제 제가 잘 해보겠다. 이 친구를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고 이야기 듣고, 근데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친구를 보는데 포승줄에 묶여서 와요. 너무 감정이입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이 친구를 어떻게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막 물어보면서, 제명이 뭐였냐면은 특가법 도주였어요. 도주 차량. 이제 카고라고 해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트럭을 몰고 가는 운전병이었고, 선탑자가 있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부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어떤 행인이, 젊은 남자 행인이 군용 트럭을 세운 거예요. 앞에서 길을 막고. 그러니까 시골길이니까 뭐 이렇게 했는지 해서 차를 세웠어. 그리고 옆에 와가지고 선탑자한테 뭘 물어봤을 것 같으세요? 긴급하게 차를 세운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대낮이었고요. 길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고, 부대는 이제 앞이 있고 한적한 도로였는데, 그 행인이 차로 세우더니, 군용 트럭을 세우더니 한다는 말이,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오, 미쳤나 봐. 잘 담배 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라이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 수행 중이잖아요. 공무 집행 중인 차를 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군에 대한 굉장히 낮아요, 인식. 경찰한테 차마 그렇게 못했을 거야. 아니, 경찰서 어떻게 그러죠? 경찰도 차 세우고 라이터 달라고요? 그렇죠, 하죠. 아, 그래요? 하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군대를 너무 우습게 봐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위험한. 근데 차를 세우고 라이터를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있어도 안 주겠지. 주고 싶겠어요? 실랑이가 좀 있었어.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트럭이니까 뒤쪽 바퀴에 치였나 봐요. 그 사람 주장이에요. 내가 다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을 갔다. 억울하네. 완전히 억울하네. 상해 한 3주인가 4주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소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운전병이 운전을 했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상인데 도주했다. 내가 다쳤는데 나를 구하지 않고 도주했다. 그래서 특가법 도주 차량이 된 거예요. 이거는 특가법 도주 차량은요, 범죄, 그러니까 법정형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거예요. 1년 이상 유기징역.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제 도주가 아니어야 돼. 무조건. 제명을 바꿔야 돼요. 도주 차량으로 가면은 이거는 당연히 실형 나올 거야. 도주 차량에서 제명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호 조치가 필요했냐, 그거랑 그다음에 도주의 의사가 있었냐, 도주의 고의가 있었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를 봤죠. 구호 조치가 필요했냐, 그럼 얘가 정말 다쳤냐 따졌는데, 일단은 진단서는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사실 국선 변호사가 증인 부르고 안 하거든요. 국선 변호사는요, 그냥 무조건 자백해요. 자백 사건하고, 야 그냥 이거 인정하고 성을 줄이자. 반성문 쓰고 그냥 공판 한 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친구 분명히 양아치일 거야. 그러니까 라이터를 빌리지, 군용 차량을 멈추고. 그래서 이 친구를 법정에 불러내면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를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목발을 짚고 나온 거예요. 기부스를 하고. 너무나 안 돼 보여. 다친 게 너무 명확해. 아, 다치면 명확합니까? 오히려 제가 실수했다, 진짜 괜히 불렀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 이 구호 조치는 필요했던 것 같다. 다친 건 맞고 구호 조치 필요했는데 간 게 맞아. 그럼 이거는 건드릴 수 없어. 그럼 두 번째로 건드릴 수 있는 게 도주에 고의가 있었냐, 얘가 다친 걸 알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랐다,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 주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주장한 게, 부대가 바로 앞이었다. 그러니까 부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좌회전하면 바로 부대거든요. 이 차가 군용 차량이고 부대로 들어가는 걸 얘가 봤을 텐데 누가 이걸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너무 뻔히 드러나잖아요, 범인이. 그걸 첫 번째 주장했고, 그 다음에 군용 차량이 시끄러웠다. 시끄럽기 때문에 뒤에서 나는 소란한 거를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주장한 게, 선탑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탑자가, 나는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군용 차량은 선탑자가 있어. 얘는 운전병이야. 근데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상병이 된 건데, 일병이 모르잖아요. 군에서는 운전병 혼자 절대 운전을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선탑자가 있어서 부사관이 중사였어요. 그럼 이 부사관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사관은 기소가 안 됐어. 아예 행사가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로 주장했죠. 아니, 선탑자가 분명히 선탑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형사 입건도 안 됐고 징계도 안 받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뭔가 결정적인 게 안 나와.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사도 이제 제가 조사를 했죠. 뭐였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라이터가 있냐고 물어본 건 선탑자예요. 선탑자가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선탑자가 없다, 라이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손짓을 했을까?
소리 때문에 손짓을 한 거거든요. 군용 트럭의 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야 비로소 저 친구가 피해자가 없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요한 증언이 돼가지고 예, 이게 굉장히 소리가 크다는 걸 입증하게 된 거죠. 이 운전병은 피해자가 다친 걸 몰랐다. 못 봤다. 그러니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가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주 차량이 빠지죠. 특가법이 빠지고 그러면은 교특법으로 가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음. 그래서 제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포승줄이 풀리고 그때 그 감격이요. 네. 정말 그리고 부모님이 우시는 거예요. 아, 부모님도 재판에 참여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재판에 네. 가서 아니 자기 멀쩡한 아들을 군대 보내놨는데 포승줄을 묶여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너무 애통하잖아요. 근데 그날 무죄가 선고가 되고 그리고 포승줄에서 풀리고 입장에서 앉는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변호사님 완전 열정적이신데요? 이거 진짜 어려운 사건이었고요. 어려운 사건이 저의 첫 사건이 이거였는데 어려운 사건인데 어떻게 그때 계급도 중이 처음 그죠. 초짜였죠. 초짜였는데. 제가 이 사건을 하고 나서 선배 변호사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야 국선 변호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너무 하냐. 열정적이니까 무슨 변호사가. 사선이 어떻게 그럼 이거 수임하냐고. 이거 원래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고. 참 그 친구가 운이 좋았네요. 사실 그렇죠.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본업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법무실 업무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여기에 매달릴 정도였고요. 제가 나는 변호사로서 자질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앞으로 저한테 무슨 개인적인 일이면 변호사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이시군요. 이제 왜 그런 그 여자들이 예전에는 성매매를 남자가 돈을 주고 이제 성매매 업소나 이런 데를 가서 했을 때 합법적일 때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매매가 좀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빌린대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갚을게 하다가 시간 지나서 못 갚으니까 일부러 안 갚는 거죠. 못 갚는다고 막 그러면서 오빠 근데 나 한 번만 자줄게 10만 원 까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잠 한 번 잘 테니까 까자 이런 식으로 성매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여자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런 성매매 같은 경우는 여자가 남자를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번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까는 식으로 성매매를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또 잠자리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잠자리를 하는 그렇게 바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매매를 여자들이 그 매수자를 이렇게 찾아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폰서를 구하는데 스폰 대신 여자가 남자 투자 받는다는 표현 한다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스폰이 아니라 투자 들어보셨어요? 받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폰인데 자기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서 스폰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싫고 남자한테 돈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받고 싶다라는 표현을 써요. 투자 받는 법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투자 받는다는 게 사실 꽃뱀이잖아요. 근데 꽃뱀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근데 한 번은 상담을 이제 하는데 남자분이 본인이 나이가 50대래요. 근데 여자친구는 20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연애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해요. 보통 불륜남들이나 스폰남들이 보면 자기는 연애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20대 여자가 오빠 너무 동안이에요. 되게 어려 보여요. 막 이러면서 오빠 되게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진짜 남자들은 50대든 60대든 이거 다 틀리지 않고 거의 다 비슷하게 다 정말 반응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오빠 너무 동안이에요. 어려 보여요. 그걸 진짜 믿더라고요. 50대가 30대로 절대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저 30대로 안 보입니까? 안 그래요. 딱 그 기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20대 와가지고 오빠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어려 보여요. 막 이러니까 남자들은 진짜 철석같이 믿고 내가 이제 얘랑 연애할 수 있나 보다 약간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염색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 스폰을 구하는 건데 이 남자는 자기가 어려 보인다고 찰싹같이 믿고 20대를 만나니까 드디어 자기가 관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머리 염색도 좀 하고 피부 관리도 좀 하고 막 한 거죠. 사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는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 남자들이 또 뭘 잘하냐면 집도 구해주고 생활비 같은 것도 막 줘요. 집 구해주고 생활비 같은 것도 줘요. 그래서 상담을 한 내용이 뭐였냐면 사실 그 전까지는 데이트도 잘하고 막 서로 사랑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집을 사실 자기가 같이 살려고 구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먼저 들어가 살라고 했대요. 살라고 했는데
자기가 구한 집이고 같이 살 집이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딱 갔더니 여자친구가 엄청 불같이 화를 내더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오빠가 왜 마음대로 오냐고 막 그러고 막 불같이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럴 때 자기가 여자친구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냐 이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여자가 스폰을 하고 싶어서 남자를 꼬셔놓고 스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다 해달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을 했고 그리고 집을 구했으니 이제는 자주 오지 말라는 신호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스폰으로 돈을 월 얼마씩 달라는 의미다. 그래서 아무 때나 오는 것을 화를 내는 거다. 근데 스폰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는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인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가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남자분은 그 다음부터 정말 말 그대로 집 해줬죠. 월 몇백만 원씩 주죠. 그리고 그거 주는 거 사실 그 사람 생활에 크게 여파는 없거든요. 경제적인 그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어쨌든 간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2주에 한 번을 만나든 어쨌든 간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사랑이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폰을 구한다고 하는 꽃뱀들도 진짜 되게 많고 이게 꼭 막 뭐 강남 미인처럼 막 그런 술집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사실 30대는 자기 직업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20대가 사실 50대 좋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남자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낙수 효과 같은데요? 낙수 효과. 그래서 남자들도 나중에는 그냥 뭐 오피스텔 월세로 하나 월 한 100만 원짜리 하나 얻어주고 그리고 월 한 200만 원만 줘도 20대 그 대학생들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서로 윈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두 집 살림을 하든 어쨌든 돈은 나가는데 이 20대 애들한테 돈을 쓰는 거는 돈을 크게 나가지 않고 여자애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그리고 오히려 술집 아가씨 유랑 여성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린 친구들한테 용돈 주고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표현을 싸게 먹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집도 구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좀 데이트 같이 하겠네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도 집에 뭐 아무 때나 뭐 가더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네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가 나만을 위해서 매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기억에 되게 남는 사건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기상천외한 일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남녀 간에 좀 기상천외한 일도 되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는 사건들이 되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선을 넘어가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너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이 살면서 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좀 제대로 좀 그렇게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왜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의 성욕이라든지 그들의 그 애정을 주고받고 싶은 욕구가 소속 욕구거든요. 이런 소속의 욕구를 자꾸 다른 방식으로 좀 풀려고 하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건 사고가 많이 있죠. 뭐 제가 했던 다양한 사건들도 있는데 과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자가 살던 시대 2500년 전에도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공자는 그 당시에도 무도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회의 그런 특정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전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언제나 문제는 발생해. 결국은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예요.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익힐 것이냐, 그리고 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제 논어에 보면은 사무사라고 하는데 생각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바를 정자를 써가지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행동이 바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내 주변 사람도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그 눈과 그런 기준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지인하는 법이 네, 중요하죠. 대부분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보다는 연애나 뭐 이런 거에는 그 외모의 매력 아니면 만나서 즐거움 이런 걸로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제 운동 능력도 많이 좀 떨어지고 남성보다 피해도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보죠.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런 사건, 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런 분들이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안전을 더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은 먹고 살라고 사실 뭐 불륜도 하고 실종자를 찾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 사고 범죄 예방 관련해서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는 범죄 등 뭐 살인이나 다른 사건 등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그리고 저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싶어요. 특히 잘 봅니다. 잘 잤습니다. 잘 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